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방송을 켰습니다. 안녕하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제가 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뭐 국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 혼란을 넘어서 지금 그 폭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정말 씁쓸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이나 기업들 마찬가지고요. 특히 중소기업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 월급쟁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시민들, 특히 뭐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뭐 최악의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하루빨리 좀 국가가 좀 안정을 찾아서 과거로 그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음, 평탄한 과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말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픕니다, 요즘 현실 여러 가지로. 지금 극단주의와 폭력 우선주의가 판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또 며칠 전에 또 그 윤석열 씨가 지금 또 석방이 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조국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재명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특히 뭐 조국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수백 번에 걸친 100번 넘게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조국 지지자도 아니고요. 이재명 지지자도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 법이 굉장히 좀 불공평하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상식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거는. 음, 총기를 가지고 국회에 침범을 해서 뭐 실탄을 가져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보니까 저도 군 생활을 해 봐서 아는데 그 실탄 보관하는 그 탄환 이런 게 다 영상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고요. 정말 그 트라우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데 인제 뭐 광주 사태나 이런 거 겪으셨던 분들은 정말 정말, 정말 큰 트라우마를 겪으셨을 것 같고요. 음 제가 오늘 방송의 주제는 어떤 뭐 계엄이나 내란 이런 어떤 문제를 하기보다 저는 헌법재판관들의 상식적인 판결을 믿습니다. 어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법률적인 어떤 공부를 해 보셨던 분들, 특히 대한민국 최고의 그 재판관들인 헌법재판관들이 그 정도 판단력은 저는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판결이 정말 그 인과응보, 사필규정으로 귀결될 것 같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가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시급하게 신속하게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려주셔서 더 이상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주말에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쇼츠를. 음 뭐 예언 아닌 예언을 제가 했는데, 뭐 공교롭게도 하루 후에 이틀 후인가요? 대한민국 코스피가 2% 폭락했고요. 나스닥은 4% 이상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1,100조가 빠졌어요. 뭐 역대 뭐 손가락에 드는 뭐 최악의 지금 블랙 먼데이가 왔는데, 1,100조 정도 되면은 일본이란 나라의 1년 예산에 맞먹습니다. 1년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정도의 돈이 하루에 증발을 했다고 보면 어마어마한 지금
충격파로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그저께 쇼츠 영상 올리면서 첫 번째로 주식시장 붕괴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요. 제가 무슨 경제학을 오래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학문적으로 경제학을 오래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밑바닥 경제를 아 정말 뭐 개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영업도 많이 해 보고요. 그래서 밑바닥에서 돌아가는 어떤 메커니즘, 경제 이코노미에 대한 메커니즘을 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시간이 날 때마다 뭐 사회, 경제, 문화, 그다음에 법률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예술 분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제 예상이 제발 틀리길 바랐는데 인제 점점 인제 예상이 맞아떨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주식 시장의 붕괴 다음은 저는 인제 은행이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권이 지금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가 지금 오고 있고요. 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예금이나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뭐 큰 부담은 없는데, 지금 뭐 일반적으로 예금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특히 뭐 투자은행이라든지 이런 쪽들, 그다음에 뭐 주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쪽에 돈이 많이 인제 투자돼 있는 분들, 그러니깐 자기 자본 비율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 뭐 배매질을 뭐 완충 효과를 본인들이 어떤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정말 그 저희가 인제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영끌하시는 분들이 문제예요, 영끌. 그러니까 뭐 아파트든 뭐 어떤 주식이든 뭐 크립토, 뭐 암호화폐 코인이든 이런 쪽에 정말 자기 자본이 아닌 뭐 주변에 뭐 부모나 형제나 뭐 친지나 친구나 아니면 뭐 제1 금융권이나 심지어는 뭐 제2 금융 제3 금융권까지 돈을 뭐 이렇게 빌려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조심이 아니라 정말 잘못하면 인제 그 큰 어떤 그 충격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제 뭐 인플레이션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와 있는 상태고요.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인제 대공황이에요.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어떤 도가 넘어서는 어떤 최악의 경우가 오는 것이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상이 저는 제일 무서운 예상이라고 봅니다, 대공황이. 그래서 이 예상이 정말로 빗나가기를 바라고는 있는데, 제가 쇼츠에 올렸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상이 저는 들어맞을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인제 자본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제 먹고 사는 문제죠. 어 뭐 생필품이나 뭐 식품이나 이런 것들. 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사재기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좀 어떤 그 소비 생활이나 패턴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국가 상황에 돌아가는 걸 보면,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도 뭐 저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도 제가 어느 정도 깨우치기 전까지는 저도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의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뭐 여러분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쪼금이라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쪼금이라도 좀 깨달았다고 할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문제가 많습니다. 뭐 의대 증원 문제도 그렇고요. 뭐 빈익부 부익빈, 뭐 경제 불균형, 여러 가지 문제 많아요. 그다음에 인제 그 예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국가적으로도 세수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명 허경영이라는 분이 있어요. 허경영 씨. 그 양반이 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도둑놈들이 많아서 그런다." 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나지 있지 않습니까? 노지. DOG 코인 이름이 아니에요. 코인 이름 중에도 뭐 도지코인이 있는데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t라는 DOGE, 그러니까 그 경제 효율부죠. 국가 경제 효율부. 지금 수장을 맡고 있는 지금 그 영상에 보시는 사진에 보시는 분이 지금 일론 머스크입니다. 인제 테슬라 CEO 출신인데 지금 뭐 지금도 뭐 테슬라를 뭐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분이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지금 테슬라에 대한 어떤 차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격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밝혀진 것이 그 소로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IMF를 겪어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굉장히 그때 당시에 인제 그 대한민국의 IMF의 인제 주범으로 그 좀 의심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죠. 그 조지 소로스라고. 이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Soros realized that you don't actually need to change the laws. You just need to change how they're enforced. He's doing things that erode the fabric of civilization."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소로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권력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출직 권력이 아닌 이분이 뭐 인제 뭐 M&A라든지 어떤 인수합병 같은 거, 그다음에 인제 투자의 귀재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뭐 헝가리 태생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증오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신다면 정말 국가가 피해를 본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 때문에. 정말 뭐 자살한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이 인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어떤 기존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제 추앙받던 사람들의 어떤 민낯을 저는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빌 게이츠라든지 조지 소로스라든지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추악한 면을 제가 지금 요즘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 보시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이나 어떤 이런 분들을 추앙하고 어떤 신격화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지금 국가 이제 국내적으로도 지금 뭐 윤석열 씨, 저는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인데 지금 윤석열 씨를 뭐 신봉하고 신격화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분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분들이 부르짖는 것이 이겁니다. 불합리, 불공정, 비상식을 개혁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지금 행동이나 행위들을 보면 전통이나 상식, 개성, 특수성 이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갈아엎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란 얘기예요. 거기다가 폭력과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 과격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기네들끼리 합법화하면서 어떤 모든 어떤 지금 심지어는 뭐 계엄 총뿌리를 가지고 정말 그 국회에 그 군홧발로 군인들이 쳐들어가서 그렇게 막 그 전원까지 전기까지 끊고 이런 상황, 실탄 그 통까지 들고 가서 지금 뭐 몇만 발을 들고 가서 그렇게 한 행위도 어떤 무슨 뭐 선관위를 개혁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식으로 지금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행동인지 저는 이분들의 어떤 뇌를 한번 지금 한번 검색해 보고 싶어요. 한번 조사해 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이제 강원도 그 홍천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그 과도기 때 그 군 생활을 했어요. 폭력도 많이 당했고요. 굉장히 큰 어떤 아 그 정말 말하기도 좀
실은 어떤 그 뭐 고문 수준의 어떤 학대도 많이 당했습니다. 폭력도 많이 당했고요. 정말 비참한 인권 모독에 가까운 어떤 그런 그 얼차려나 이런 것도 많이 받아 봤고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인제 야구 운동을 했었어요. 야구부에서도 야구 방망이로 맞고 선생님들한테도 저는 초등학교 때 어마어마하게 맞았습니다. 어마하게 맞았어요. 여기서 입으로 꺼내기도 조차 힘든 폭력을 저는 집에서도 당했고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폭력이나 어떤 얼차려 같은 거 가혹 행위를 당한 사람들은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런 계엄이나 이런 것들을 옹호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요. 저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한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본인들이 한번 그런 가혹행위나 어떤 어떤 그런 폭력이나 이런 것을 당해 본다면 정말 이런 얘기 못 하고요. 그런 광장에 못 나갑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아셔야 돼요.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복에 겨운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행동이 잘했다고 지금 그 계엄을 뭐 "계몽하는 계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따구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계엄해도 됩니까? 껌뻑하면 또 계몽을 위한 계엄을 막 할까요? 지금 이 계엄 한 번 때문에 국가 경제가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진지 아십니까? 150조 눈에 보이는 것만 150조 가까이가 날아갔다고 해요 이번에. 이번 계엄 때문에 그 몇 개월 동안에 국가 경제적으로. 그 신인도뿐만 아니라 무역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방송을 한번 할 거고요.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역 의원입니다. 무슨 서모 의원인가 뭐 얘기를 하던데 뭐 선관위부터 해 갖고 헌법재판관을 뭐 때려 부수자. 제가 그 얘기하는 거 보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런 분들 저는 민주당 편도 아니고요. 국민의 편도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딴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뭘 때려 부수자고요? 다 죽을까요? 그럼 다 죽일까요 서로? 헌법재판관을 재판소를 때려 부수자? 그게 현직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올 얘기입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초등학생들한테? 유치원생들한테? 저 독립투사들이나 먼저 가신 독립투사들이나 순국 선열들이나 호국 영령들한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국회의원 정도 되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하셔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부산인가요? 어딘가요? 그 경상도 어디에 그 칼 들고 그 환전소에 들어간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환전소에 들어간 사람이 칼을 들고 들어갔는데 그 부인이 혼자 있다가 그 부인을 인제 겁박해서 돈을 뜯으려고 하다가 인제 그 안쪽에 인제 안쪽 작은 방에 있는 어떤 그 남편이 인제 나오니까 화들짝 겁을 먹고 뛰어나간 겁니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인제 뭐 140명 가까운 어떤 경찰관들이 막 조사를 하고 무슨 CCTV로 막 추적을 해서 인제 범인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범인은 죄가 없을까요?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았으니까 죄를 안 물어야 합니까? 석방시켜야 합니까? 아무 일도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칼 들고 들어갔지만 사람 안 찔렀고요. 다친 사람 없고요. 저는 그냥 그대로 칼 들고 다시 나와서 그냥 나갔는데 제가 무슨 죄입니까? 지금 그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회에 총 들고 가 갖고 수백 명이 총 들고 가서 헬기까지 막 내려놓고 막 줄 타고 내려가서 막 어? 총 들고
로프 들고 손 묶는 손 타이 막 갖고 들어가서 그런 행위를 했는데 아무 다친 사람이 없고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뭐 이거는 뭐 죄가 아니다? 계엄이 아니다? 무슨 뭐 내란이 아니다? 그럼 또 해도 되겠다는 얘기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그런 식으로 계엄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란 일으켜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제발 좀 깨우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도요. 제가 무슨 뭐 예언가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제가 이런 거를 왜 어떻게 예언할 수 있냐면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국가의 의지만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예요. 의대 정원 문제도 어떤 팩트를 전혀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OECD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연평균 의사 증가율이 0.5%입니다, OECD는. 대한민국은 3.1%예요. 2028년이면요. 이 OECD 평균을 넘어섭니다. 의사들이. 증가율이 넘어서는 게 아니고요. 의사들이 수가 평균 의사 수를 넘어서요.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근데 10년 후에 12년 후에 늘어나는 의사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1년 6 개월 1년 한 2-3 개월 사이에 4조 가까이를 지금 구 국민건강보험을 빵꾸가 났어요. 이 돈이었으면은 지금 전공의들이 얘기한 기본적으로 일 주일에 예를 들어서 80 시간, 90 시간, 120 시간씩 심지어 120 시간까지 일하는 이런 보람리함. 그다음에 36 시간 넘어가는 연속 근무. 아니 36 시간 근무하는 게 로봇이지 사람입니까?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막 월급 막 많이 올려 달라 전공의들이 그런 얘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 자식들 같으면 36 시간씩 연속 근무하라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시킬 거예요? 무슨 떼돈 버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300만 원 각 정도 버는데 36 시간 이상씩 밥 먹듯이 연속 근무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AI도 로봇이지?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인류를 망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보십시오. 국회의원이 300 명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땅의 98배입니다. 100배 가까워요. 그다음에 인구는 3억 5천이에요. 3억 4천. 6배, 7배입니다. 근데 하원의원 미국은 양원제이기 때문에 상원은 100 명이고 하원은 500 명이에요. 지금 한 430 몇 명 정도 435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300 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군 구의원, 기초위원이 얼마인 줄 아시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서울에 있는 기초위원만 광역위원 또 서울시에 또 광역위원이 있고요. 제가 기가 막히더군요, 정말. 광역위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또 저기 해 갖고 거의 한 500명 가까이 있더라고요. 의회 의원만 기초위원들만. 이분들 한 이분들 또 겸업하는 분들이 또 20명 넘게 있어요. 이분들은 그러면은 뭐죠? 연봉 월급을 뭐 이분들 보통 5 천만 원 정도 받는다는데 더블로 받는 거죠. 뭐 더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월급 수치는 모르겠는데 이런 서울에만 해도 500명 가까이 이렇게 의원들이 있는데 전국으로 따지면 얼마나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뭐 이런 기초의원이 많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돈, 이 예산들. 그러면 이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의대 정원 늘리는 것처럼 300 명에서 100 명으로 줄이자. 기초위원들, 시군 고위원들 무슨 예를 들어서 10,000 명에서 2,000 명으로 줄이자. 그러면 이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의사들한테만 이기적이라고 하는 겁니까? 어느 직업군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는요. 줄이고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효율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낫지
그 디파트먼트 오브 가버먼트 이피션트처럼 정부를 효율성 있게 운영해야 됩니다. 무조건 늘리고 줄이고, 특히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인구도 많지 않은 나라에다가 지금 출생률이 0.5 명, 6 명, 7 명이에요. 0.5 명, 6 명. 살인적인 출산율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에서 정말 이공계에다가 정말 모든 걸 때려 박아도 지금 모자랄 판이에요. R&D 같은 데서 해 갖고 이게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동력입니다. 마지막 남은 저는 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무슨 금융이 강합니까? 뭐가 강합니까? 대한민국은 머리밖에 없어요 정말. 근데 이 사람들 무조건 의대로 지금 다 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공계를 살려야 돼요. 무조건 의사 늘려서 무슨 뭐 노인층이 많이 생기니까 의사들을 무조건 때려 많이 늘려야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이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선 국가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 재정을 가장 확실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은요, 이공계예요. 돈을 버는 거는.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엔비디아 아시잖아요. 엔비디아 아시고 테슬라 알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하나가 그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웬만한 나라의 시가총액 그 GDP와 맞먹거나 그냥 오바입니다. 그냥 기업 하나가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공계가 중요한 건데 대한민국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전교 1 등, 2 등, 3등 요 전교에 몇 등 안에 드는 애들 다 이 의대로만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러다가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해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R&D 투자하고 지금 AI부터 해 갖고 딥시크 뭐 이런 거 뭐 AI 인공지능 로봇 이런 거에 모든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금 보십시오. 내란 뭐 저기 빠져 가지고 지금 나라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지금 정체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나와 갖고 한다는 소리가 무슨 "헌재를 때려 부수자." 이딴 얘기나 하고 앉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관세 전쟁이 일어나 갖고 지금 뭐 25%를 때리네, 30% 때리네 막 지금 이딴 시기에서 지금 북한은 지금 핵 잠수함을 지금 뭐 진수하네 어쩌네 지금 이런 상황 극 어마어마하게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 내란이라는 이 시스템에 갇혀 가지고 완전히 그냥 나라가 지금 절단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분 있죠. 국민의힘 강화 군수 보궐선거 이 사람. 국민의힘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선거가 무슨 비리가 있다. 선관위가 비리가 있다. 지금 보십시오. 세컨드폰 개서 맹비난한 선관위 사무총장 개거품 물고 나경원이고 뭐고 막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막 떠들어댔지 않습니까? 지금 알고 봤더니 지금 국민의힘 경선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같은데 부정선거 하면은요 오히려 제가 민주당 편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 그 북풍 총풍 사건 아시잖아요. 북한한테 돈 주고 총 쏴 달라고 한 정당이 지금 한나라당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이에요.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그 당이에요. 포 쏴 달라. 총 쏴 달라고 한 정당입니다. 지금 이 정당이 부정선거를 논하고 싶습니까? 정말 윤석열 씨가 그 부정선거 무슨 이런 거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었다 그러면 사전투표 없애고요. 종이투표 없애자고 했어야 돼요. 왜 본인이 2년 넘도록 대통령 하면서 왜 그런 건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내란을 일으킨 어떤 본인들의 그 어떤 정당성을 뭐 민주당의 친중 행보 뭐 이런 것들 나라가 중국에 먹혔네 이런 식의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지금 권영세나 권성동이 같은 사람들을 당대표 비상대책위원장
찍어 놓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국민의힘은? 그 사람들의 친중 행보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국민의힘의 친중 행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원희룡 씨부터 해 갖고요. 권성동이 이 사람이 그 중국 대사였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하면 또 무슨 또 꼬투리 잡을까 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검색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지금 드릴 말씀이 많은데 또 이렇게 확 열이 받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좀 상식적으로 이제 하셔야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딴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슨 뭐 의사들이 무슨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어쩌고. 이정재는 드라마 편당 10억 받습니다. 아이유 이번에 보니까요 5억 받았어요 편당. 드라마 한 편이 아니라 드라마 한 편당, 그러니까 1 회, 2회 그 회당 5억 받았어요 회당. 근데 연봉 1 억, 2 억, 3억 받는 의사들 돈 많이 번다고 개거품 물고 서로 이간질하고. 국민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의사도 국민이고요. 가수도 국민이고요. 백수도 국민인데 그냥 서로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지금 제가 그전에 쇼츠에 그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같은 한 몸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국민의힘 뭐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민주당만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 앞에서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쉽게 해서 싸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저들의 과거 행적들을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맞는가. 제발 좀 이 이분법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요. 검색해 보시고 찾아보세요. 왜 그런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이 말씀 드립니다. 은행 붕괴 뱅크런지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대비하셔야 되고요. 제가 작년에도 주식 붕괴 얘기한 다음에 바로 그다음 날 또 공교롭게도 또 폭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기가 좀 겁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발 제 예측이 좀 빗나가기를 항상 바라는데 정말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금자 보호법도 뭐 5천만 원에서 지금 1억 으로 상향을 하네 어쩌네 지금 그러는데 정말로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가 오면요. 저는 그것도 뭐 보상받기 힘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무슨 뭐 뱅크런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CBDC가 앞으로 인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현금 사용하는 거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극과 극은 통합니다. 편한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현금이 없어지면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정부예요.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 정부를 조장하는 그 윗세력들이 가장 좋은 거예요. 국민들은 좋은 게 없어요. 국민들은요. 카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현금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무슨 뭐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뭐 페이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암호화폐, 크립토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뭐 코인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을 많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아마 분명히 인제 무슨 뭐 정부에서는 무슨 CBDC를 사용하면은 무슨 뭐 쪼금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요런 식으로 유인을 많이 할 겁니다. 절대 좋아할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정부나 전 세계 정부나 특히 대한민국 정부 무슨 뭐 현금은 그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현금 사용을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현대 기술로 보이스피싱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뭐 의대 증원 문제 이런 거 뭐 몇백억 쳐 들여 가지고 개몽할 게 아니라 진짜 예산 들여서 노인분들 이게 교육시키시고요. 그다음에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거의 방치하다시피 합니다. 그런 보이스피싱 같은 거. 그 악질 범죄들. 그리고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그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법이 너무 허물러 터져서 그래요. 그런 어떤 악질 범죄들이나 어떤 유괴, 살인, 뭐 방화,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헌재 뭐 폭동, 그다음에 인제 보이스피싱 범죄 이런 건 아주 단호하게 아주 처단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처단해야 됩니다. 뭐 뭣도 안 되는 무슨 뭐 국민들을 처단하네, 의사들을 처단하네 그딴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악질 범죄자들 그다음에 50억 헤쳐먹은 어느 당 그 자식은 무죄고 몇백만 원 불과 7만 원만 7만 원짜리 무슨 운동화 같은 거 하나만 훔쳐도 그 저기 회사에서 잘려 버리는 일반 국민들 그런 그 불균형적인 그 법 체계의 운영 단호하게 국민들이 배척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 씨 지금 석방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사람들 다 지금 석방 웬만한 범죄자들 다 석방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기준이면 다 석방해야 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근데 석방됩니까? 조국 같은 경우에 100번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상장 하나로.